안녕하세요. 30대 직장인 여자입니다. 저에게는 대학 동아리 선배로 2년 만난 남친이 있었고, 얼마 전 결혼하기로 확정하고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. 해서 결혼 준비를 시작하기 위해 양가에 인사를 드리러 가자 이야기가 나와 지난 주말 남친 집에 먼저 다녀왔습니다. 그런데 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에서 남친 어머니의 어이없는 말들로 인해 헤어짐을 고하게 되었네요. 우선 저는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. 사고로 정말 갑자기 가신 거라 가족 모두가 경황이 없었고 그 슬픔이 아직도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. 당시 남친을 사귀고 있는 상태였지만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 전이라 장례식 내내 함께 있진 못했습니다. 대신 동아리 사람들과 함께 다녀가서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다 알 수 있었을 겁니다. 그게 아니더라도 장례가 끝난 이후 한참 동안 제 상태가 좋지 않았으니 모를 리가 없었겠죠. 사랑하고 의지했던 아버지가 갑작스레 떠난 상황이었기에 가족 모두가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하루하루 잘 버티며 살아왔습니다. 그러던 중 프로포즈를 받고 남친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거였죠. 처음 뵙는 자리였기에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옷을 차려입고 과일 바구니와 꽃다발을 사들고 남친 집에 방문했고 처음에는 분위기가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. 그런데 대화를 하는 도중 남친 어머니가 그러시네요. 기특하게도 아버지 없이도 잘 자랐다. 이 말을 듣는데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. 이제 돌아가신 지 1년 정도 되셨는데 아버지 없이도 잘 자랐다니요. 순간적으로 울컥했지만 침착하게 저희 아버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. 하고 말씀드렸습니다. 혹시라도 자세한 내용을 듣지 못하고 그저 아버지가 안 계신다 정도로만 알고 계실 수도 있다 생각했으니까요. 그런데 그분이 나도 다 알고 있다. 너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우리 땡땡이가 걱정을 많이 했다. 옆에서 보는 내가 다 안타까울 정도로 걱정하더라. 하고 말하는 겁니다. 그러면서 1년 안 계셨지만 그래도 그동안 잘 컸다는 말이었다.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. 정말 어이가 없고 기가 찼지만 마음을 가다듬으며 꾹 참았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는 대화 중에 어머니가 이제 혼자시니 너도 편보가정 아니냐. 그런데 삐뚤어지지 않아 다행이다. 이런 말을 또 하더라고요. 그 이후부터는 표정 관리도 안 되고 제대로 먹지도 웃지도 않은 채 대충 자리만 채우고 있다 나왔습니다. 마지막까지 무표정으로 인사를 드리고 집에서 나온 후 제가 계속 아무 말이 없으니 남친이라는 놈이 우리 엄마가 너 기특해서 그런 말 하신 건데 설마 화난 건 아니지?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. 설마라는 단어에 힘을 세게 줘서 말하는 게 혹시라도 제가 화난 거라고 말했다가는 아주 큰일이라도 낼 듯한 기세더라고요. 거기에 더 빡쳐서 다른 건 모르겠고 나 화난 거 맞다. 오빠랑 더 얘기하고 싶지도 않다. 어머님이 그런 말을 하면 최소한 말리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. 그 말에 어디가 기특해서 하신 말인 것 같냐. 머리가 있으면 생각이라도 좀 하고 말해라. 그래도 집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오빠라도 사과를 한다면 다시 생각해보려고 했었는데 오빠까지 이러니 확실하게 마음이 굳혀졌다. 더 만날 이유도 생각도 없다. 하며 이별을 통보하고 바로 돌아섰습니다. 물론 그 이후부터 연락이 계속 오는 건 물론이고 찾아오기도 하면서 난리가 났었죠. 사실 제가 평소에 미련이 뚝뚝 흐르는 여자라 흔들리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마음이 아주 굳건하네요. 어떻게든 우리 집을 깔아 뭉개려는 듯한 그 아줌마의 표정과 끝까지 그런 자기 엄마 편을 들던 그 남자를 생각하기도 싫습니다. 제가 연락을 안 받고 다 차단했더니 뒷단에는 많이 답답했는지 이메일을 보내놨던데 이제 와서 본인 엄마가 저한테 아버지 없이 잘 자랐다고 했던 말은 실수인 것 같다며 대신 사과한답니다.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는 그냥 다 필요 없다 싶네요.
직업도 외모도 객관적으로 다 별로인 남자였지만 저한테 다정하고 잘해준다는 것 하나만 믿고 결혼을 결심했었습니다. 그런데 그 어머니라는 사람을 보니 도저히 결혼은 안 될 것 같네요. 거기다 그 엄마 편을 드는 마마보이라니.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지옥 문 앞에서 아버지가 구해주신 것 같습니다. 그 아줌마를 처음 만나는 자리였는데 단 한 번의 만남으로 그 집안이랑 엮이면 안 될 것 같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으니까요. 당연히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많이 슬픕니다. 며칠 동안 정말 많이 괴로웠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네요. 제 아버지와 저희 집안이 그런 취급을 당했다 생각하니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. 제가 아직 슬픔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이러는 걸까요? 이제는 괴로운 마음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. 댓글입니다. 첫 번째.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이제 30대인데 아빠 없이 잘 자랐다. 그냥 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시는 걸 트집 잡고 싶어서 하는 말이네요. 지 아들이 오죽이나 못났으면 뭐라도 하나 딴지 걸고 싶어서 저런 말을 할까요? 모질이 아줌마가 하는 말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훌훌 털어버리세요. 두 번째. 무려 첫 인사 자리에서 사람 어려운 줄 모르고 저렇게 입으로 덩을 뱉어낼 정도면 도장 찍고 젖은 며느리가 되고 나선 정말 볼만하겠어요. 툭하면 아버지가 안 계셔서 이래서 바깥 어른이 계셔야 한다. 이런 말들을 할 것 같은데 미리 알고 끝낼 수 있게 돼서 차라리 다행이라 생각하세요. 세 번째. 남자 진짜 비겁하다. 나와서 하는 말이 설마 화났냐니. 남자 본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. 본인 엄마가 말을 진짜 병신처럼 했다는걸요. 그런데도 님이 잘못 이해한 거라고 몰아가려고 했던 걸 보면 결혼하면 어떨지 안 봐도 뻔하네요. 남자한테 한 번만 더 연락하고 찾아오면 스토킹으로 신고한다고 하세요. 그리고 쓰니가 지금 괴로운 건 객관적으로 별로인 저 모자 때문이 아니라 그리운 아빠가 보고 싶은 마음 때문일 겁니다. 네 번째. 아버지께서 딸을 정말 사랑과 정성으로 키우셨는데 돌아가신 후에도 돌봐주시네요. 상대도 알 겁니다. 본인들이 부족한 걸 아버지 안 계신 걸로 후려치려다 실패했다는 걸요. 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세요. 다섯 번째. 속상해하지 말아요. 그런 무식한 아줌마나 그 대먹지 못한 아들놈 때문에 감정 낭비할 가치도 없습니다. 아빠가 그런 집에 엮이지 않게 지켜주신 것만 생각하고 힘내세요. 여섯 번째. 그 아줌마 노망났나 보네요. 1년밖에 안 됐는데 뭘 잘 컸다며 편모 가정을 운운하는지. 무식하면 입이라도 싸구려가 아니어야 하는데. 그 어미의 그 자식인 것 같은데 똑부러지게 아주 잘하셨습니다. 저딴 집구석에 시집가면 평생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 잡을 게 뻔한데 미리 알고 걸러서 다행이네요. 일곱 번째. 살다 30대 여자한테 그것도 작년에 돌아가신 아버지인데 아빠 없이 잘 컸다니. 세상에는 진짜 별 병신들이 다 있구나 싶네요. 미련은 없어 보이지만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세요. 남자도 그 어미랑 똑같은데 우선 잡아놓으려고 사과하는 겁니다. 그리고 저 어미도 지금 사과한다 어쩐다 해봤자 나중에 무식하고 천박한 본성이 다시 나올 겁니다.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